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화요일장에서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의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임주가 맑은 하늘을 보였고요. 리튬 관련주들도 햇볕이 내리쬐습니다. 먼저 게임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 글로벌 출시 약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를 했습니다. 벌써 손익 분기점도 넘겨선 기록을 나타냈는데요. 해외 판매량이 90% 이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차기작도 출시하겠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게임주가 모처럼 맑은 하늘을 보여왔는데요. 네오위즈의 훈풍으로 이렇게 대장주들까지 훈풍이 닿았습니다. NC소프트와 넥슨게임즈도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고요. 룸투코리아는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게임 관련주는 오늘 맑은 하늘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리튬 관련주들도 오늘은 햇볕이 내리쬐습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하락세를 지속하던 리튬 가격이 소폭 반등하자 국내 증시에서는 리튬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16일 기준 탄산 리튬 가격은 킬로그램당 전주 대비 4.91% 오른 162.5위안에 거래가 됐는데요. 올해 초보다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가격이지만 그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자는 기대감 속에서 이렇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나오곤 있긴 하지만 중국이 동절기를 앞두고 감산을 시작한 영향도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전기차 수요 부담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 추이가 상승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튬 가격 반등이 배터리 소재 가격 반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은 2차 전지 소재주들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두 가지 업종의 날씨까지 살펴봤습니다. 화요일 팀도 오랜만에 또 얼굴을 비추시는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레몬리서치의 이상엽 이사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스마트 PB센터 이건희 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이제 쉬는 시간이었죠. 네. 지난주였나요? 지난주가 쉬셨고 지난주에 종목을 가져오셨네요. 그렇죠. 지난주에 그렇죠, 그렇네요. 그렇죠. 월요일이 지난주에 쉬는 아, 날이에요. 그러네요. 쉬는 날이 많았어가지고. 네, 2주 연속 아마 화요일 날 쉬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역시 이상엽 이사님이 한미약품 가져오시면서 바이오주에 대한 애정을 좀 드러내셨는데 네. 요즘 바이오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미약품은 아직 좀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좀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이렇게 저점이 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참 중요한 그런 박스권 내에 주가가 좀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수급을 보면은 좀 기관이 좀 매도를 하긴 하는데 매수할 때는 왕창 사고 매도할 때는 매수할 때보다 그 양보다 적은 양을 좀 매도하면서 좀 뭐 자연스러운 뭐 조정이지 않을까. 뭐 수익률은 좀 아쉽긴 하지만. 네네네. 네, 그래서 한미약품은 여전히 뭐 고고 좀 기대감 뭐 가져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은 주식이니까 이번 달도 좀 기대 봐라라고 좀 이야기를 전해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달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 네. 다시 한번 드리겠고 이건희 부장님이 가져오신 레이저셀 아직까지는 1.435%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 레이저셀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뭐 말씀드리고 나서 죄송스럽게 또 빠졌죠. 그렇죠. 네. 예. 근데 뭐 얘만 빠진 게 아니라 뭐 반도체 전반이 빠지다가 네네. 네. 오늘 하이닉스가 13만 원을 돌파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물대를 뚫었죠. 12만 5천 원을 뚫었고 삼성전자도 반등을 보였는데 반도체의 시간이 다시 온다라고 했을 때는 레이저셀 같이 이제 주목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 한 6.3% 올라서 아마 이제 이게 튀기 시작하면은 뭐 DIT도 반도체 때문에 오른 건데 네네. 사실은 뭐 그거 제끼는 건 뭐 금방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간이 4분기에는 좀 찾아올까 아니면 뭐 실적들이 괜찮게 나오는 바람에 좀 영향들도 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고 계십니까? 지금 반도체 화두는 두 개죠. 이제 그 사실 HBM 시장의 확대, 그러니까 AI 반도체 확대도 있지만 또 DDR5의 또 확대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에 이제 가격이 메모리 가격이 돌아온다라는 거는 반도체 전반에 대한 훈풍이 좀 불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보면은 HBM 관련주보다는 일반 장비들, 일반 그냥 그 D램 관련된 장비들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네네. 전공정도 좋았고 그 얘기는 이제 증권회사 직원들이 봤을 때 이게 증권가에서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 쭉 돌려보면 큰 섹터에서 살만한 게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이게 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또 ETF들이 많이 상장을 하고 있는데 네.
반도체 관련 ETF들이 많이 상장을 했고 제가 얼마 전에 처음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가 이제 거의 6만 원 가까이 왔는데 네네. 그런 종목들은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어떤 이제 ETF 오늘 상장한 건데 거기에는 비중이 똑같이 25%씩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시총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한미 반도체를 25% 편입했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시장은 여전히 좀 탄력, 내년까지는 쭉 이어지지 않겠나 반도체 상승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굉장히 좀 애정하시는 게 느껴지네요. 그래요? 네, 이건희 부장님은. 뭐 좀 주식을 사랑하진 않는데 예. 주식과 종목과 예.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예. 명언이 목이 있잖아요. 맥힐 정도로 예. 지금 놀랐어요. 예. 목이 맥히네요. 그 이제 지금 흐름을 보면 왜 그러니까 한투에서 만든 운용사에서 만든 그 한미 반도체를 왜 그렇게 25%를 편입을 했을까? 나머지 20개 종목 중에 25%니까. 오, 그렇죠. 크네요. 네, 나머지는 1.75%뭐 이렇게 넣습니다. 17개 왜 종목은. 하필 이 종목을? 그러니까 그건 결국엔 뭐냐면 HBM 시장이 확대되는데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데 이미 수주를 받고 있는 유일한 종목이죠. 하이닉스의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고. 아. 예, 그리고 좀 있으면 대만 업체의 러브콜도 받을 수 있다. 뭐, 호재들이 연이어 그렇죠. 있군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레벨을 같이 하고 있다. 예, 이거는 굉장한 거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 달에 한미 반도체 그거 갖고 오시지. 보시지. 왜 안 갖고 왔어요? 한번 아, 좀 무거우니까 이게. 예. 아, 시가총액이 좀 예, 높으니까. 그렇죠.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네네. 뭐 그게 10% 올라가도 별로 의미가 없죠. 여기는 네네네. 사실은 그렇죠. 저도 못 모르고 처음에 갖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가게 되면 레이저 셀은 이제 또 선도 기술로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 장비를 쓰게 된다 그러면 안 쓰던 걸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입니다. 레이저셀이. 이게 3,000억 가는 건 금방이다. 이런 종목들이 한번 올라가면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네네네. 예전에 지금 뭐 잘 나가는 뭐 제우스라든지 테크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허접했습니다 옛날에는. 예. 근데 그런 종목들이 보면 크게 올랐거든요. 한번. 탄력을 받으면 예. 쫙 그래서 하죠. 예. 장비주들이 한번 이제 그 반도체가 바닥 찍고 갈 때 제일 빨리 올라갔다가 또 제일 먼저 빠지긴 합니다. 네. 예, 변동성은 크지만 지금은 장비주들이 괜찮을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지난번에 굉장히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희 부장님께서는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 이상엽 비서는 한미 약품. 우리 그러게요. 같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한미 그죠? 지금 한미 동맹도 중요하니까. 한미. 그래서 네. 한미 동맹까지. 동맹까지 나왔네요. 네, 동맹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종목 좀 리뷰해드렸고 네. 오늘의 종목 알아봐야겠죠. 자 오늘 종목 기대됩니다. 이분께 여쭤보죠.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네, 오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은 바이오니아 가져와 주셨고요. 오늘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건희 부장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면서 6%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의 바이오니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의 탈모 완화 화장품인 코스메르나가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유럽 아마존에 입점해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14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2023 유럽 피부 비뇨기과 학회에 참여해서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단독 부스로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면서 문전성시를 이뤘고 코스메르나의 시장성 과 효능을 입증받았다고 관계자는 밝혀왔는데요. 세계 탈모 케어 시장은 2025년까지 21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성이 큰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니아의 코스메르나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가 탄력도 더해갈 수 있을까요? 이상엽 이사님께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이 종목 사실 저희 눈에 굉장히 좀 익었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김건진 부장님이 한번 들고 오셔가지고 들고 오신 다음 날 바로 상한가로 가면서 네. 그 탈모 시장에 대한 그 효과, 효능도 입증이 그렇죠. 어느 정도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그때 이후로 주가는 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 그때 이후로 엄청나게 한번 튀어 올랐었다가 지금 쭉 빠지면서 약간 좀 하향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네.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빠질 만큼 빠졌다. 그리고 이제
흐름상 보면은 최근에 좀 이렇게 지수 변동성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일봉을 보면요. 네.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횡보하고 있는데 수급은 나쁘지 않다. 그럼 뭔가 좀 모멘텀만 있으면 좀 이렇게 튀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뭐 이렇게 뭐 최근에 지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 더 갈 수도 있지만 바닥권에 있음에도 안 빠지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로 뽑아봤는데 모멘텀을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탈모가 입증이 됐나요? 어떻게 보고 네, 그러니까 봐야 되는 좀 겁니까? 그 당시에 좀 이렇게 급등했었다가 좀 이렇게 하락 맞아요, 의 길을 맞아요. 걸었는데 그때 이제 코스메르나 이제 자사몰 오픈 소식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많이 사용했었던 소비자들의 후기도 정말 많이 올라왔었고 아, 이제는 올라왔겠네. 그때는 네. 초반이었는데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가격이 뭐 3mm에 뭐 3개인가 하여튼 뭐 50만 원대예요. 되게 고가였어요. 너무 네, 비쌌었어요. 고가였어요. 네. 그래서 엄청 비싸네요. 네, 그래서 조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네네네. 네, 좀 있어. 그래서 이제 재료 노출로 뭐 자사몰 오픈, 뭐 후기 좀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그때가 고점이었고. 아니 근데 효과만 있으면 50만 원이든 사실 5천만 원이든 그죠? 전 사거든요. 요즘 비만약도 뭐 190만 원 하고 그러는데. 아니 왜 저도 약간 좀 네. 그 탈모가 남자들은 뭐 이런 걱정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다들 그런 거 예. 안 있죠. 근데 곧 뭐 가격이 높아도 사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좀- 악영향을 좀 줬나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좀 예. 이렇게 아, 오버슈팅이었다. 오버슈팅. 네, 뭔가 이제는 이제 실적으로 좀 증명이 돼야 된다. 네. 그렇죠. 펀더멘탈 관점으로 네. 들어가다 보니까 시가총액 뭐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모멘텀에 좀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세계 뭐 이렇게 회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은 세계 이제 글로벌 뭐 탈모 인구 한 20억 명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이 중에서 우리는 1억 명에서 2억 명까지는 우리가 좀 커버하려고 해 이런 계획을 네네네. 여기가 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뭐 이렇게 목표도 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독일 베를린에서 이제 개최됐었던 그런 학회에서 좀 또 이제 뭐 이렇게 뭐 미팅도 좀 활발하게 하면서 뭐 이제 잠재적인 고객들과 미팅하면서 또 이제 뭐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다. 그게 또 확인이 됐고요. 네. 이제 입증도 됐고 그리고 이게 유산균 관련돼서 이쪽에 모멘텀이 큽니다. 그 자회사 에이스 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그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산 결국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유산균인데 네. 유산균 매출이 9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작년 한 해 매출액이 1,622억 원이었어요. 와우. 굉장히 많이 팔린 거죠. 많이 그래서 지금 팔렸네요. 모델을 김희선 씨가 모델했다고요. 김희선 씨. 비엔알신 그래서 이제 김희선의 뭐 비엔알신 유산균이라고 해서 홈쇼핑에서 정말 많이 팔리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매출을 지난 9월 14일 기준으로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은 이제 한 2천억 원 돌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래서 홈쇼핑에서도 워낙 많이 팔리고 뭐 코스트코나 이제 올리브영에서도 그쪽에 성장력이 큰 상황이고 또 이제 제가 또 일정 같은 거 좋아하는데 또 10월달에 일정이 있네요. 10월 23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네. 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무슨 일정이에요? 도대체 궁금하네요. 네, 10월 네. 23일부터 27일 동안 여기 이제 라스베가스 북미 최대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라고 있는데 네, 여기에 또 참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성장 속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10월 달에만 뭐 2개의 이와 같은 뭐 큰 이벤트가 있다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멘텀이 또 자회사인데 자회사 이제 써나젠이라고 있는데 그 폐섬유증 신약 그래서 이제 임상 1상 신청 승인해서 이제 올해 이제 1상 끝나고 내년에는 이제 초기 이상 그러니까 2회 이상 이제 신청 계획이 있는데 요쪽 폐섬유증 치료제 시장도 굉장히 성장성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좀 기대해 볼 만하고 이제 그러니까 폐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코로나 19와도 좀 밀접한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 뭐 성장성 시장은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 한번 차트 좀 잠깐 봐주시면요. 네. 네, 차트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이거는 일봉인데 네. 지금 주식 투자자 일정을 뭐 이렇게 일자를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아졌네요.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주봉이거든요. 네. 일봉 아닙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지금 갈색선 제가 동그라미 4개를 쳐놨는데 네. 이게 200주 이평선이에요. 200MA. 네네. 그러니까 작년 이렇게 하반기서부터 이 갈색선 200MA에서는 저점이다. 계속 반등이 나왔었다. 그럼 이번에도 보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일봉에서도 보면은 횡보하고 있네. 수급 좋네. 모멘텀 있네.
실적도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고 작년 하반기와 비교해서도 기저효과도 있고 그러면은 일단 상승 가능성은 큰 게 아닌가. 네, 얼마만큼 상승할지 모르지만 방향성은 뭐 상승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약간 좀 힘을 모으고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우리가 너무 탈모 완화 화장품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난 그것만 생각났거든요. 탈모 쪽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다른 쪽에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우리가 너무 그쪽만 집중하고 있었지 않았나? 근데 그게 이제 제일 핫했던 이슈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죠. 급등의 요인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한번 그 점만 좀 우리가 좀 질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어떻게 이건희 부장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긴 해요.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야 이거 좀 아직 너무 저걸로 횡보라고 보기엔 좀 뭐한데?라고 생각하시는지 OX로 평가해 주고. 나 냉정한 판단. 둘, 셋. 오 나옵니다. 오.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는군요.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걸 안 산 걸 참 다행이다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 왜요 또? 뭐냐 왜? 저도 약간 탈모기가 좀 있어서 아. 이 얘기를 듣고 혹해서 주가가 가길래 이 회사 저런 회사가 잘 돼야 된다. 살까 하다가 이거 한 풀을? 조금 이랬는데 갑자기 폭락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조금 잘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렴할 때 이 사시려고. 회사의 구조를 보면 근데 굉장히 잘 만들었다. 대표 회사님이 좀 머리가 좋다. 이게 이쪽 돈 되는 거 건강보조식품으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사업인 탈모라든지 이런 그 폐섬유증, 섬유증. 폐섬유증은 뭐 이렇게 들으시면 별거 아니지 않아? 폐암도 아닌데 근데 감기로 가끔 돌아가시는 분들,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폐가 섬유화돼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폐가 섬유화된다는 건 폐가 기능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치료해 준다는 거는 사실은 그 코로나랑 관련이 있다는 게 호흡기는 결국엔 폐가 굳으면서 죽는 겁니다. 그게 폐섬유증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잘 돼야 된다. 기원하는 마음에서 오를 하겠습니다. 오를 들었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탈모 완화 화장품이 정말 효과가 컸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랬던 사람인데 살짝 느낌 있어요? 주가가 빠졌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뭐 그렇게 큰 효과. 그러니까 결국 머리 탈모에 대한 거는 심는 거밖에 아직까지 방법이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 이게 효과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뭐 네, 회사에서. 네, 기대감도 크고 좀 이렇게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꼭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바람이시잖아요. 예. 그럼요. 그렇죠. 네, 이선 그럼요. 기사님도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 우리 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TV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21선을 돌파 직전인데 네. 21선 좀 강하게 돌파하기를 바라고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8,000원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 매수! 매수. 내가 매수. 탈모 완화 효과 근데 탈모를 외치더니 왜 갑자기? 모르겠어요. 주가를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주가를 보니까 잘 와닿지 않고 왜냐면 이런 흐름이라면 사실 탈모 완화에 뭐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 뭐 이렇게까지는 평가하지 못할 것 같다. 그동안에 나왔던 화장품도 이 정도 효과는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여기 뭐 바이오니아를 실제로 한번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번 네. 수익을 내셨잖아요. 수익을 내서 약간의 고점에서 잘 네. 정리가 됐는데 그때 뭐 매력적이 좀 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렇구나. 아마존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때 이후로 뭐 좀 제가 못 봤는데 오늘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요. 느낌 좋습니다. 탈모인들 위해서 제가 매수 일단 하겠습니다. 이재용 씨가 그래서 저희한테 치킨 쐈거든요. 네, 치킨 쐈습니다. 바이오느라 네. 수익 내셔가지고. 예, 바이오니아. 이번에도 이번에도 지금 다른 게 더 많이 물려 있었어요. 알겠어요. 어쨌든 이재용 씨 포티 올리고 네. 한 달 동안 수익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알아보죠. 자, 수지 씨 다음 종목 뭡니까? 네, 이번에는 이건희 부장님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한국 최초로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 휴보를 만든 연구진이 설립한 회사인데요. 삼성의 지분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연초에 로봇주 상승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2023 로보월드에서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새로운 서빙 로봇과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사족보행 로봇 시리즈를 공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최근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후 재료가 소멸되면서 로봇주가 주춤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시 로봇 대장주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건희 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종목입니다. 어, 로봇 관련주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로봇에 궁금했어요. 관심이 많잖아요. 아 그럼요. 미래에는 뭐 AI, 로봇, 뭐 자율주행 이런 거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네. 투자를 하는 사람이란 뭐 당연한 자세라고 봅니다. 자 이건희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로 이제 사실은 굉장히 로봇주들이 좀 급등을 했었죠. 네네. 급등을 하다가 오히려 상장 이후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빠지면서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또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좀 가시적으로 좀 여러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반등을 했는데 이제는 좀 빠질 만큼 빠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을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림도 없지 않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종가 기준으로 2조 7,452억인데 시가총액이 두산 로보틱스가 2조 7,484억입니다. 별 차이 없어졌죠 이제. 그러네요. 예. 붙었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방송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두산이 내려오든 레인보우가 올라가든 이게 아마 키 맞추기는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키 맞추기가 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이제 교촌 치킨과 이제 좋은 뭐 계약 내용이 나오면서 네. 닭튀김 기계, 닭튀김. 로봇, 예. 한 번에 뭐 24마리 한 시간에. 한 번에요? 한 시간에 24마리. 한 시간에? 예. 혁신인데요. 예. 이거는 혁신 아닙니까? 인건비 많이 줄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대기 시간이 많이 줄겠죠. 장사 잘 되는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 좋을 텐데 대박이네요. 이제 그 두산이 그걸 한다 그래서 조금 실망을 했었습니다. 저는. 네. 그럼 뉴로메카 같은 회사가 원래 좀 했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좀 작은 회사가 네. 해야 될 거를 큰 회사가 한 거다. 근데 협동 로봇 시장이 지금 사실 조금 안 좋습니다. 중국이 좀 주춤하면서 안 좋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 와중에도 픽한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뒷배. 예, 뒷배가 든든합니까? 2대 주주가 삼성전자죠. 뉴로메카는 포스코와 친하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대주주죠. 아, 대주주를 보시네. 예, 근데 삼성전자 14.8% 가까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콜옵션이라 이런 임용 계약까지 다 하게 되면은 그냥 일대 주주로 등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뭐 인수할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지금 진심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보핏이라고 해서 보핏 이걸 알죠. 이제 출시한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죠. 예. 근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 있는 카이스트가 만들었던 벤처 기업을 시작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자리고요. 차트 한 번만 잠깐만 보고 네, 가면 차트 한번 보고 차트 갈까요? 보겠습니다. 차트. 예. 네. 예,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동성 굉장히 크지만 예, 주봉 봐도 마찬가지로 흐름은 1월 달부터 계속 이렇게 가는 모습이죠. 투자하실 때 위만 보지 마시고 예, 이렇게 찍고 가는 지점을 잘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는 뭐 더 빠지기보다는 한 번 더 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상현 이사님이 O인지 X인지 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하나, 둘, 셋. 아오! 나오네요. 네. 확실히 좀 로봇에 대한 그 흐름을 좀 좋게 보고 계시는 거죠? 예. 네, 로봇 보면은 이제 삼성이 이제 올해 뭐 진짜 그 보피 상품명 이제 EX1 이제 출시한다고 했는데 못했고 이제 뭐 직원들한테 뭐 테스트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의 로봇 관련된 기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EX1 출시 이후부터는 아 삼성이 진짜 로봇의 진심이구나라는 거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내년 초에 양팔 달린 또 상반신 또 휴머노이드를 또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손절가 이건희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목표가는 뭐 20만 원으로 이제 짧게 잡고요. 네. 예,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2만 원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 갖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나는 패스! 렛츠! 로봇 관심 있다더니. 미래를 사겠습니다. 예, 역시. 미래의 시간을 먼저 이게 선점하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포트에 올려서 네. 한 달 동안 또 수익률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사실 계속 앞으로도 쭉 지켜봐야 그렇죠. 될 종목이다. 미래적으로 충분히 라고 좀,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가져와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이재용 씨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